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8년도 10월달 정기 토익 예상 문제 프리특강 EBS 랑과 함께 하고 계시고요. 저는 김정훈 강사입니다. 자, 올해 달력이 엊그저께 이제 딱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2장 남아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날씨도 선선하고 참 좋죠. 이런 날씨를 무슨 날씨라고 하죠? 네, 공부하기 좋은 날씨라고 합니다. 자, 날씨도 선선하고 책 보기에도 좋은 그런 날씨인데요. 자, 토익 준비하시는 모든 학생들에게 이번 달 강의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간 강의도 리딩은 1강부터 5강까지 5강으로 준비가 되겠고요. 제가 1강부터 4강까지 강의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5번째 강은 Part 7 이명진 선생님께서 수업을 해 주실 겁니다. 자, 저는 Part 5 하고요. Part 6 전체를 4강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 강의는 아무래도 이제 실전 강의다 보니까 기본기가 조금 부족하거나 기본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강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EBS 랑 안에 준비되어 있는 많은 환급 강좌들 있죠. 토목달에 국가대표 토익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 강의를 통해서 기본기를 여러분들이 잘 다지시고,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매우 효율이 있고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자리 옮겨서 1강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Welcome back to the lecture. 자, 리딩의 1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번부터 110번까지 1강 구성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자, 구조, 문법, 어휘 이렇게 3가지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되죠. 자, 이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 강의를 많이 들으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귀에 거의 이제 인이 박혔을 것 같아요. 거의 문제 유형을 먼저 판단을 하셔야죠. 그래서 필요하면 해석을 하고 필요가 없는 문제는 해석 없이 문제풀이를 하셔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뭐 좀 축약해서 얘기하자면 경제적 문제풀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경제적 문제풀이가 왜 필요하죠, 토익에서? 토익은 75분 안에 100문항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Part 7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실수록 여러분들이 지문을 꼼꼼하게 읽고 정답의 단서를 좀 더 빨리 찾아내시는 선순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같은 정답을 내더라도 얼마나 경제적으로 문제풀이를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를 그대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는데요. 선택지부터 먼저 보시라 그랬죠. 선택지의 품사가 같으냐 다르냐. 일단은 인칭대명사로 구성되어 있고요. 품사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자, 인칭대명사는 일반적인 명사하고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그랬죠. 주어 자리와 목적어 자리의 형태가 다르다. 데스크는 주어 자리에서도 데스크고 목적어 자리에서도 데스크예요. 자, 그런데 she는 주어 자리에만 나오죠. 명사는 명사인데 주어 자리에만 나오기 때문에 주격이라고 하고요. 자, 특이하게도 her는 형용사 자리에도 나와요. 소유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녀를 이라고 하는 목적어 자리에도 나오죠. 명사 역할도 겸합니다. 목적격이라고 하죠. hers는 그녀의 것이라고 하는 보통 사물을 나타내겠죠. 그녀의 물건을 주로 나타낼 거고요. 사물은 다시 한번 뭐라고요? 주격과 목적격의 구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에 다 나오는 그런 명사 자리에는 모두 출연할 수 있는 아이고요. 자, 이 아이는 어때요? 일단 강조할 때 부사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self, 제귀대명사라고 하죠. 또 한 가지는 목적격 자리에 나오는데 주어가 다시 한번 목적어로 돌아갈 때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she saw her on TV. 제가 많이 쓰는 예문이죠. 그녀가 그 여자를 TV에서 봤대라고 하면 서로 다른 여자예요. A, B. 그런데 she saw herself on TV라고 하면 그녀 자신을 TV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목적어 자리에서 나오는 목적격이긴 한데요. 주어가 다시 돌아갈 때만 쓰이는 제한적인 목적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조를 위해서 부사 자리에도 나올 수 있다. 근데 이 자리는 어때요? 딱 보니까 with라고 하는 전치사가 보이고 assistant라고 하는 명사가 보여요. 그러면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여기는 형용사 자리고요. 형용사 자리에는 소유격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인칭대명사 문제는 매 회차마다 한 문항, 많이 나오면 3문항까지 Part 5, 6 전체를 통틀어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형용사 자리에 사실은 소유격 찾기가 되겠죠. 자, 인칭대명사는 이렇게 용법상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참고하셔서 앞으로 요 문제뿐만 아니라 인칭대명사 유형의 문제를 만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자, 잘 적용해서 풀이하시길 바라면서 1번 문제에 대한 해설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설이 끝났으니까 2번으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이제 EBS 랑이 아니죠. 자, 저희는 이제 해설 끝나도 해석 연습 자세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그렇게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책을 덜 살 수 있고 돈을 덜 써도 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달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해석 연습 꼼꼼하게 해드립니다. 자, 주어는 필립스고요. 자, 동사는 plans가 되겠습니다. plan은 이제 동사, 명사, 동일형인데 여기서 동사로 쓰였고요. 따라서 이하의 투부정사는 목적어가 되겠죠. 무엇을 계획한다.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인터뷰를 하는 것이죠. 자, 누구를 인터뷰하는 건가요? applicants니까 지원자들 되겠습니다. 자, 근데 누구랑 같이요? 자, assistant는 ANT고 대표적으로 사람을 나타내는 그런 명사죠. 그래서 자, 비서, 조수가 되겠습니다. 그녀의 조수와 함께 그 지원자들을 면접 보는 거죠. 인터뷰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plans 대신에 여러분들 토익 보러 가시면 intends to 이렇게도 굉장히 많이 보여요. 똑같은 표현이니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마무리할게요. 두 번째 문제로 가시는데요. 자, 두 번째 문제는 A, B, C, D의 선택지가 어때요? 품사가 전부 다 전치사일 수 있죠. 물론 A번의 as는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입니다만 나머지들은 다 전치사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만약에 접속사 자리면 무조건 답이 뭐죠? 해석 필요 없이 A가 답이겠죠. 자, 그런데 뒤쪽의 구조를 보니까 컴마가 있고 그 다음에 주어와 그 다음에 동사가 등장하고 있어요. 자, 보호까지.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는 지금 명사만 나와 있으니까 전치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다. 그러면 4개 다 전치사니까 어떻죠? 의미 접근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겠다. 자, as는 보통 어때요? 첫 번째, 자격이죠. 뭐뭐로써. 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죠. 자, 그때는 처럼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건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으로 쓰이는 것인데 as 자, 라고 해서 비교의 자, 개념의 전치사로 쓸 수 있습니다. 누구누구만큼의 뜻이 있죠. against라고 하는 단어는 반대와 대립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for라고 하는 전치사는 뭐 워낙에 용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다 소개하기가 어렵고요. 거대 전치사입니다. below라고 하는 것은 보통 위치나 수치를 나타내죠. 어떤 위치, 그 물건의 아래쪽에라고 하는 의미, 어떤 수치의 밑에 이렇게 되겠죠. 자, 반대말은 above가 되겠습니다. below, above. 자, 그러면 이 4개의 선택지 중에 문맥상 가장 적절한 아이는 누구예요? 여기는 보니까 지나간 몇 주 동안에 라고 하는 기간의 의미가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자, 선택지 중에 기간의 의미 누가 있죠? 자, for가 워낙에 용례가 많은데 자, for에는 기간의 용례가 있죠. For the past few weeks. 지난 몇 주 동안의 날씨 되겠습니다. 자, Central City라고 하는 도시의 날씨가 has been hot. 굉장히 더웠고 지금도 덥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비정상적이래요. abnormal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rmally가 정상적이고요. 앞에 A, B가 붙어서 반의어, 자, 반대말이 된 그런 표현이니까 혹시라도 표현 모르셨으면 잘 외워두셨으면 좋겠네요. 넘어갈까요? 자, 해석까지 끝냈으므로 자, 2번 마무리하고요. 전치사 어휘 문제 자, 끝내겠습니다. 3번으로 가시고요. A, B, C, D의 선택지를 보면 요거는 품사가 서로 같지를 않습니다. win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단 동사인데 명사로도 쓰이는 거 아시죠? 네, 승리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는 누구의 자리일까요? 자, 보니까 after부터 시작해가지고 괄호로 쭉 묶으니까 요게 누구누구가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다시 가겠습니다. after부터 시작해갖고 talk까지 괄호로 묶으면 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out이고요. 자, 문장에는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목적어 다음 자리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회를 가지게 될 건데 어떤 기회예요? 투이야 할 기회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이하의 내용도 보니까 to 다음에 타동사가 나와 있고 이하에 목적어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잖아요, 문장은. 그런데 여기는 또 of 이하로부터 수식받는 명사가 또 나와야 되는 자리예요. 다시 말해서 뭐다? 둘은 동격이 되어야 되겠다. 명사와 명사의 동격에서는 컴마를 통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뭐뭐뭐인데 이 사람을 만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명사 자리다라고 하면 얘 명사죠. 얘 명사죠.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얘는 이제 동명사입니다. 동명사가 사람과 동격이 될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사람이면 어때요? 사람이 와야 동격이 되는 거잖아요. 자, 결론은 D번이 되겠습니다. winner는 승자 혹은 상 따위를 받은 수상자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뒤쪽에는 이제 award가 나와 있네요. 말 그대로 상입니다. 이 상의 수상자인 Murphy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자, talk라고 하는 것은 담화 혹은 뭐 연설 따위가 되겠죠. 다만 연설이 끝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될 건데 그 상은 어떤 상이에요? 바로 which is presented. 자, 수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단어는 좀 어렵죠? 여러분들 그 present라 그래서 강세가 뒤로 가게 되면 동사인데요. 원래 명사 선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증정해 주다, 수여하다의 주다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발표하다의 뜻이 또 있죠. 세 번째로는 뭔가를 갖다가 보여주고 제시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present는 동사로도 이 세 가지 뜻 정도를 꼭 알아두셔야겠어요. 누구에게 주어지는 건가요? 바로 year's best new novelist가 되겠어요. 자, 그 올해 최고의 그런 신의 소설가 있죠? 신인 소설가에게 자, 증정이 되는 이 상의 수상자인 머피를 만날 기회를 talk가 끝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정답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해석 연습까지. 좀 긴 문장이었는데 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봤는데 어때요? 해석 연습해보니까 별거 없죠. 문장의 뼈대만 여러분들이 잘 찾으시면, 뼈만 잘 세우시면 그 다음에 살만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추가 설명하는 그런 요소들이니까요. 자, 그것들을 잘 찾아내는 연습 좀 잘 수행되고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문제로 갈게요.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품사가 어때요? 서로 같죠? 자, 모두 부사고요. 죄송합니다. 모두 부사는 아니네요. 요거 부사, 요거 부사, 요거 부사. 근데 이제 like는 어때요? 동사일 수도 있고 전치사일 수 있습니다. 그죠? 뭐뭐처럼이라고 하는 의미의 전치사로도 쓰이죠. 참고로 이제 such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부사로도 쓰이는데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고요. 자, 부사로 무슨 뜻이에요? 대단히, 그렇게 이런 뜻이고요. 형용사로는 대단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구조상 보니까 어때요? be와 ing 사이입니다. 동사뭉치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죠? 아, 부사가 들어가는 게 옳죠. 따라서 자, 요거는 지금 ABCD의 선택지 구성상 1차적으로 품사와 어형에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형 같은 경우에는 뭐 접근이 필요가 없겠죠. 어형이라는 거는 simple은 형용사, simply 부사. 요게 이제 단어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품사를 가리는 거잖아요. 근데 요건 단어의 형태를 가지고 품사를 가리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어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품사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럼 나머지 셋 중에 하나가 이제 정답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가장 적절한 부사는 누굴까요? 요거는 지금 부사의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품사와 어형에 접근을 하시고요. 그래서 떨궈낼 수 있는 선택지를 떼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전부 다 빈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의미 접근을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자, 어휘 유형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의미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유형 파악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경제적으로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재차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문제풀이로 들어갑시다. 프레스 릴리스라고 하는 것은 보도자료죠. 자, 언론에다가 풀어놓는 거니까 보도자료에 따르자면 자, International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지금 이 회사 이름이 자, 기간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투스 International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전을 하게 될 건데요. 자, 본사를 Athens, 이거 아테네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자, 그래서 아테네로 본사를 옮길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문맥상 가장 적절한 건 뭐예요?
곧 옮길 거다. 자, 미래 시제와 아주 궁합이 잘 맞는 자, 그런 부사 순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나머지 선택지들은 전혀 언급할 가치가 없어요. 대입을 해봤더니 말도 안 되는 의미가 성립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104번도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방식부터 정답을 끌어내는 과정까지 여러분들과 똑같은 방식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것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정보가 있으면 노트로 적어 놓으시고 그것을 보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보완점들이 하나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의 성적은 올라갈 겁니다. 자, 실제로 제가 요 녹화하기 이틀 전에 토익 시험을 보러 갔었어요. 토익 시험 보러 갔는데 어느 학생이 시험 끝나고 나와갖고 열심히 총평 찍고 딱 집에 가려고 하는데 반갑게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토목단 선생님 맞으시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토목단 700과정을 들었는데 그 성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점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의 800점 가까이 이렇게 점수가 나왔다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저로서는 참 고맙죠. 그런 학생들 때문에 이렇게 힘나서 또 이렇게 기분 좋게 강의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05번으로 가겠습니다. A, B, C, D의 선택지를 보니까 품사가 서로 같지 않죠. 근데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단어로 토익 공부를 좀 해본 학생이면 무척 많이 강조를 받았을 겁니다. late은 형용사와 부사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 뭐가 없어야 돼요? lately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형용사 부사 동일형인데 ly가 또 있는 일부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의미는 서로 전혀 같지 않겠죠. 이게 늦은, 늦게 이런 뜻입니다. lately는 무슨 뜻이에요? 최근에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얘는 당연히 명사겠고요. 얘는 이제 EST가 붙었으니까 형용사 부사의 최상급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 자리가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인지부터 한번 좀 따져볼까요? 자, 따져봤더니 Rental Car Agenc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갖다가 임대해주는 대행사인데요. 그 회사가 오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요. 어디에 오픈했나요? 바로 세계의 새로운 도시에 사무실 오픈을 했다. 문장 완벽하잖아요. 그럼 이 자리는 부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맥상 늦게가 필요합니까? 늦게 필요 없죠. 최근에가 맞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C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늦게가 문맥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늦게의 최상급도 가장 늦게도 뭐 말이 안 되겠죠. 자, 가장 최근에 최신에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C번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05번 문제도 마무리 짓고요. 6번째 문제로 갈게요. 자, 문제부터 먼저 덤벼서 읽지 마시고요. 항상 선택지의 품사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어형이 다르면 뭐 당연히 품사 및 어형의 문제일 거고요. 자, 어형이 다르지 않더라도 품사 문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은. 그러니까 품사 구분 먼저 좀 잘 해주시고요. 요건 근데 보니까 냈다 어때요? 다 명사죠, 지금. 의미가 서로 다르죠. 자, 컨텐츠는 내용물, 목차의 뜻이고요. 뭐 에디션은 추가니까 넘어가죠. pictures는 어때요? 뭐 그림이겠죠. promotion은 증진, 승진, 촉진의 뜻입니다. 나아갈 진짜를 쓰죠. 그럼 저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자, 일단 동사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 앞쪽의 내용들을 좀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실험실에다가, 그죠? high-tech equipment, 최신 장비가 되겠습니다. 최신 장비의 뭐뭐뭐. 실험실에다가 최신 장비를 어떻게 했더니 그것이 과학자들로 하여금 무엇하는 것을 가능케 했어요? conduct는 수행하다, 실행하다, 이행하다의 뜻입니다. 좀 더 정확한 실험을 갖다가 수행하는 걸 가능케 했습니다. 자, 뭐에 추가할까요? 장비에 추가고요. 어디에다 추가하는 거예요? 바로 시험실에다가 추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맥상 적절한 명사는 B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addi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of A to B 이렇게 많이 쓰죠. B에다가 추가하는 것이고요. A의 추가입니다. 그래서 B에다가 A를 추가하는 것을 addition of A to B 이렇게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뭉치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토익 시험을 치르실 때도 빠른 정답 도출이 가능할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나중에 토익이 끝나고 나서 영어로 글을 쓸 일도 이제 사무실에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뭐뭐를 추가한다라고 하는 명사 개념으로 쓰고 싶을 때는 additional A to B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놨다가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업무에. 자, 해석까지 연습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106번 끝내고요.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은 ABCD의 선택지가 어때요? 냈다다 동사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부터 먼저 좀 따져봐야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따져봤더니 여기가 동사 자리예요. 자, 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f가 나와 있는데요. 뭐뭐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survey가 시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if는 접속사니까 당연히 주어가 있을 겁니다. changes가 주어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쭉 빼고 나니까 어때요? 동사가 없어요. 따라서 이 자리는 동사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제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 어때요? 그 다음에 need는 이제 똑같으니까 의미가 같잖아요. 그러면 품사도 같고 동사 자리고 의미도 같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 이것이 어법 유형이다.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 동사의 어법은 뭐가 출제되죠? 수도 맞고 태도 맞고 시제도 맞는 동사를 골라내는 것이 맞다. 자, 숫자는 어때요? 둘 다 맞죠? 왜냐면 changes가 복수의 주어이기 때문에 have, are가 온 것은 둘 다 맞습니다. 태는 어때요? 얘는 수동태, 얘는 능동태죠? BPP를 제외하고는 다 능동이에요, 동사는. 자, need는 타동사고요. 따라서 능동의 형태가 오려면 뭐뭐뭐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목적어가 반드시 동반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구조상 목적어가 있나요? 없죠. 자, 그러면 결국은 수동이 답이다. 해석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을 찾아 나가시면 가장 경제적으로 문제풀이를 하시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됐죠? 자, 문제에 대한 해설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survey가 conducted. 오늘 이제 conduct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conduct가 이행, 실행, 수행하다의 뜻도 있고요. 자, 실제로는 이끌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행 가시게 되면 TC라 그래가지고 tour conductor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행 인솔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에도 conductor가 있죠. 지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onduct는 이끌다, 인솔하다의 뜻도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수행의 뜻이니까 설문조사가 지금 이행이 되고 있는데요. 알아보기 위해서 뭐뭐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see if 이것도 여러분들이 전체를 덩어리로 뭉치로 알아두시면 너무 좋아요. 뭐뭐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if는 여기서 명사절의 접속사로 쓰였고요. 변화 되겠습니다. 근데 변화가 어떤 분야의 변화예요? 회사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회사의 업무 절차의 변화가 요구가 되어지는지 필요로 되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가 지금 이행,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107번의 정답은 C번으로 선택하시는 게 옳겠어요. 이해되셨죠? 8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except부터 시작해서 through까지 모두가 전치사죠. 참고로 inside는 내부라고 하는 명사, 자, 그 다음에 inside는 형용사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서라고 하는 부사로도 써요. 그러니까 자, inside, outside는 4가지 품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요. 다만 선택지 4개가 다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건 전치사 어휘 문제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자, 근데 한번 따져볼까요? 그런지 departs가 나와 있죠. depart는 출발하다의 대표적인 자동사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뒤에는 이제 명사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전치사가 들어가는 것이 옳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용사? 못 들어가죠. 형용사는 관사와 명사 사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명사가 나오게 되면 명사와 명사가 또 나오는 거니까 말이 안 되죠. 부사 자리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depart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depart는 자동사인 거예요. 자, 그리고 depart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지만 이제는 어때요? depart는 자동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depart는요, 보통 어디로부터 출발하다 그래가지고 depart from A의 형태로 가장 많이 써요. 네. 그런데 자, 여기는 지금 선택지 중에 from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해석 접근을 통해서 자,
depart 다음에 from이 자주 오는 건 맞지만 항상 from만 와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합니다. 자, 자주 오죠. 어디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해서. 하지만 항상 from이 와야 된다는 필수인 거잖아요. 필수적은 아니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닌데 왜 반드시 from A가 와야 됩니까? 자주 오는 것과 꼭 와야 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무조건 from이 와야 되는데 왜 from이 없지라고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from은 자주 오는 아이일 뿐이야. 자, 그럼 문맥상 다른 전치사가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말이죠. 떠나래요. 자, 뭘 통해서? 바로 exit가 되겠습니다. 자, 출구가 되겠죠. 어디 있어요? 바로 건물의 동쪽 사이드에 있는 출구 있죠. 여기를 통과해서 떠나라 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지금 from 대신에 through가 와도 문맥상 전혀 하자가 없겠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108번은 정답을 뒤로 정하시는 거고요. 전치사 어휘 문제였기 때문에 해석 접근 당연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해석 연습까지 마무리가 자연스럽게 됐으니까요. 9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이게 동사예요. 대표하다와 표현하다의 두 가지 뜻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represent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TIVE가 명사라는 점이죠. executive 알죠? 네. 사전상에는 형용사 용례가 있으나 지금부터 제가 언급하는 TIV는 무조건 명사로만 나옵니다. 토익에서는 executive, 자, 중역이죠. perspective, 관점입니다. initiative, 요거는 계획의 뜻으로 나와요. 자, initiative는 형용사로도 물론 토익에 나오긴 하는데요. 주로 명사로 나옵니다. representative, 고전이죠, 토익에. 요거는 자, 명사 판단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대표자라고 하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there will be니까 요거는 뒤에 주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죠. 주어 자리에 뭐가 나와야겠어요? 명사가 나와야지 당연히. 선택지 중에 명사는 B번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 나가셔야 해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S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물론 여러분께 좋은 단서가 됐겠으나 앞으로는 이 S 없이 여기에 지금 there will be a blank 이렇게 나오면 자, representative가 답이에요. 그러면 선택지 중에 명사가 없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수 있고요. 또는 representation을 같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명사 자리니까 D가 답이군. 이러면 한 문제 틀리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TIVE를 명사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 문제 말고 난이도가 좀 더 높아지는 상황까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실수 없이 잘 맞추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답 B번으로 확정하고요. 자, 앞쪽부터 해석 한번 쭉 해보면서 연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bright라고 하는 분이 말했죠. state는 사람이 주어면 말하다, 규정 따위가 주어면 명시하다의 뜻입니다.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대표자분들이 와 계실 겁니다. 근데 그 대표자분들이 어디로부터 오시는 분들이에요? 바로 이 회사로부터 오시는 분들이고요. 자, 어디예요? 바로 job fair. job fair는 구인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직업 박람회가 되겠어요. 직업 박람회장에 말이에요. 이 회사로부터 온 대표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10번째 문제 갈게요. ABCD의 선택지 보니까 다 형용사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얘는 동사일 수도 있겠죠. 자, A번의 extensive는 광범위한, punctual은 시간을 엄수하는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perspective라고 하는 것은 장래 혹은 유망한 이런 뜻이죠. 자, accepted는 accept가 뭔가를 받아들인다니까 받아들여진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이 자리는 동사 자리는 아니에요. have, 자, pp. 이렇게 해서 동사가 완료형의 동사가 구성돼야 되는 자리이거나 자, 혹은 두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experience 앞에 이렇게 수식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자,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얘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건 동사 구성이죠. has accepted. 그러면 앞쪽에 주어가 받아들였다, 뭐뭐뭐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맥이 말이 되나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어때요? 바로
경험을 어때요? has accepted. 경험을 수용했다. 말이 되나요? 경험을 어떻게 수용하나요? 따라서 이 문장은 구조를 어떻게 판단하셔야 돼요? 이 has는 가지고 있다의 일반 동사입니다. have PPS인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하의 목적어는 experience고요. 이분이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해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 세 개 중에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구조상으로 보면 네 개가 모두 들어갈 수 있고, 자, 지금 have pp의 완료형 동사 구성도 가능합니다. 근데 문맥상 그게 가능치 않다는 게 판명됐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시고 이제는 이렇게 수식이 적절한 자, 그런 형용사 혹은 분사를 고르시면 되겠어요. 자, 수용된 경험 말이 안 되죠. 시간을 엄수하는 경험, 유망한 경험이 아니고요. 자,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경험이 또 어떤 경험이에요? Dealing with contract, 자, negotiations입니다. 자, 계약 협상을 다루는 것이죠. Deal with는 뭐를 다루다고요. 계약 협상을 갖다가 다뤄본 그런 광범위한 경험을 이분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주어절이에요. 얘가 가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that 이하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01번부터 110번까지 구조, 문법, 어휘 세 가지 유형의 문제들을 만나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 과정도 하나하나를 뭐 제가 문제풀이를 직접 하는 것처럼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께 잘 숙지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잘 발생되기를 바라면서 1강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두 번째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죠. 수고하셨습니다.